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설 연휴 때문에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설 연휴는 어떻게 좀 쉴 수 있었습니까? 원래 막 세배도 다니고, 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 만나고 시장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혼나고 이번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변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뭐 괜히 얼굴 비친답시고 예. 불안감 들릴까 봐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제하고 이렇게 집에서 주로 이번 설처럼 푹 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정치인들에게는 휴식을 주는 이런 효과도 있긴 있네요. 이러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네. 다음 주에 책이 한 권 나온다면서요? 예, 리셋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그 대담집입니다. 누구 하냐면 저하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진보 베이스 그리고 여당 쪽을 대표한다면 네. 이제 보수 베이스로는 우리 김세연 전 의원, 예. 부산 분이시죠. 그 전 의원님하고 우석훈 교수님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책은 리셋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러는 것처럼 네. 정치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가 담아야 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 버려야 될 오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보수 진보가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서로 교감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이번 책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얘기는 출간이 되면 그때 다시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현대자동차 임원들의 부당이득 의혹 제기하셨잖아요. 네네.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1월 8일 날 애플카의 협력 대상으로 현대자동차가 지적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공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딱 한 달 뒤인 2월 8일 날 없었던 일로 하기로 됐다. 이렇게 또 공시가 되면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요. 현대자동차 전체 5개 계열사들의 시가총액 13조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현대차 임원들이요. 12명이 이 와중에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봤다. 네. 그리고 이것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개미들은 이렇게 손해 보고 있는 중에 이른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애플카와의 그런 협력 계약이 깨질 것이다라는 정보를 현대차 임원들은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런 비밀스러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올라가 있는 주식 가격에 팔아치워서 이득을 챙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 의혹이고, 근데 다만 현대자동차나 증권거래소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규모가 많지 않다. 그래서 1억 5천, 많으면 1억 5천, 적으면 수백만 원 정도만 매도 금액이기 때문에 1인당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횟수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게 아니다 이러는데 자본시장법에는 횟수와 금액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자체가 위법한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될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라 이렇게 들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국회에서 굳이 다시 확인을 한 건 이 내용, 이 의혹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쪽에서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니터링 중인데 기자들의 취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내부조사 모니터링을 하면 결과는 뻔하죠. 더 걱정스러운 건 거래소가 그냥 이거를 들여다보고 모니터링 끝내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금융위원장한테 얘기했던 건 자본시장법에 조사의 대상과 권한과 관련해서 거래소가 이상 징후를 해서 조사해서 증선위에 보고를 하면
금감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도 안 하고 바로 금융위가 그 금감원에 얘기를 해서 이걸 조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를 굳이 거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뭐 저 태도를 봐서는 술렁술렁 봐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금융위원장은 뭐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확인하겠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바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네. 하는 지금 그래서 내부 이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증권거래소 측에서 조사도 안 해보고 별거 아니다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결론을 미리 내버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금감원 금감위에서 직권조사도 할 수 있는데 네. 왜 증권거래소가 먼저 모니터 스크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도 취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좀 조심스러운 건 이제 의혹일 뿐이니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부 뭐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고.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별거 아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서민들이 볼 때는 뭐 많아야 1,000만 원, 적으면 몇백만 원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하고 또 아이의 학원비라도 벌어볼까 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고 하고 있는 개미들이 볼 때는 1억 5천만 원 수준의 저 주식을 최고점에서 팔아치운 행위가 과연 적은 금액인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부분이 금액과 상관없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건 큰일 날 일이니까 예.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금융당국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그 해당되는 12명의 현대차 임원의 경우에 전혀 그러한 내부 정보 이용을 하지도 않았고 네. 억울한 의혹 제기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다 해보고 그 결과로서 의혹이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그야말로 글로벌 회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2위가는 서열 2위의 재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기업이 이런 의심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의혹을 빨리 털어주는 것도 금융당국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회의에서요, 그 은성수 위원장에게 현대차 의혹뿐만 아니라 네. 박용진 의원이 계속해서 그 문제제기를 해왔던 공매도 예.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던데 예. 어떤 답변을 위원장이 했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의원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래서 참 도저히 좀 조금 어이없었는데 어제 저는 예. 지금 금융위가 얘기하고 있는 무슨 저 시스템 뭐 안전장치 이런 게 이른바 공갈 매도로서의 불법 공매도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고 그리고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뭐 그 대차 계약 그 관련한 확정 시스템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중요한 건 대차 거래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매도 주문을 낼 때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갈 매도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갈라지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맞습니다. 예탁원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점에서의 정보만 보관하지 주식을 그때 팔 때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구멍, 빈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메꿔보고 찾아볼까 하고는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거 좀 잘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금융위원장이. 그래서 아니 박용진이 입 다물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사라지나요? 박용진이 입 다물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개미들의 분노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매번 금융위가 공매도와 관련해서 3번, 4번 그동안 뭐 제도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전부 다 소있고 외양간 교치기, 사후 약방문 이렇게 끝나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고 그러니까 금융 당국의 수장이라는 분이 아유 이제 그만 좀 하자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돼요. 이 공매도로 금융위도 많이 시달리고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 국회에서 국민들 상대로 그 답변을 하시는 건데 국민의 대표자들 앞에 놓고 그렇게 너무 느긋하고 개인적 감정만 가지고서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불공정 거래로서의 그 내부 미공개 거래 정보를 이용한 네. 그런 불공정 거래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의 이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원인 박용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의무이거든요. 책임이죠. 예. 그걸 열심히 해달라고 어제 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목요일 코너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백신 정치 박용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질문이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3469번님, 0986번님 외 여러분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민정수석이 됐든 뭐 행정관이 됐든 그 누구든 간에 이게 대통령의 비서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서로서의 지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의 비서가 어쨌든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에 들어서고 대통령이 이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서 버리는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과 또 이제 저 검찰 뭐 이쪽 사정기관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네. 저는 뭐 일단 이게 국민들한테 일종의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는 뭐 약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을 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언론지상에 보도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당사자인 뭐 법무부 장관은 또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법무부 장관 생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3476님께서 연결해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정도면 레임덕 아닌가요? 차기 대선 출마 예정자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이런 뭐 갈등이 표출됐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네. 자체가 흔들흔들할 때를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들 뵈기에 좀 민망한 일이긴 하지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체 국민 살림살이 끌어가고 또 어려운 방역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어떤 통치 능력 자체가 뭐 흔들린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조금 더 뭐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좀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라도 청와대가 이런 뭐 어떤 논란, 잡음 이런 것들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예. 청와대의 이제 뭐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런 우리 이제 청와대 비서진들이 조금 이제 좀 일신우일신하고 좀 이렇게 좀 마음과 몸가짐을 좀 바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대선 출마 예상자이다 보니까 무척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다가올 이제 선거 이슈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0872님께서요. 우상호 의원이 유튜브에 올린 응원 릴레이 영상에 박용진 의원님 이름이 있던데 우상호 의원님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시는 건가요? 뭐 응원 영상이든 뭐 아니면 어떤 행사에 참여든 우리 후보들이 요구하는 건 저는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우상호 의원님은 응원 릴레이에 뭐 넣어도 되겠냐라고 그쪽에서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요. 네. 그런 요구를 받아가지고 안 해주는 의원님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직접 찍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일이고요. 그러면 박영선 후보는 그런 요청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예. 네. 그러면 해오시면은 같이 마찬가지로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하실 우리 건가요? 우리 서울 지역의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도 그 후보 이 후보에도 들어가 저 후보에도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캠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캠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엄호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모두 잘해라. 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저도 이제 우리 다른 의원님들한테 나 좀 도와주라 부탁하실 거니까 그래야 될 상황인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나 지역 위원장님들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이게 힘들게 하는 그런 요청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정말 잘해서 정권 재창출에 그 선봉에 설 사람이 박용진이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저렇게 젊은 정치인이 해야지라고 국민들이 막 그 지지해 주셔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 가면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조금 저도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만 이렇게 간담회 정도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이런 응원 메시지를 좀 담아주세요 정도는 서로가 조금씩만 배려하면 해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박영선 후보께서 요청하신다면 요청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해드릴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상호가 싫어요. 이런 말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라고만 안 하시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질문이 들어오셨습니다. 6785님께서요. 어제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2차 토론회를 열었는데 누가 좀 더 우세했다고 보세요? 솔직한 관전평이 궁금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씀처럼 그만 좀 하시죠. 이제 그러면 은성수 위원장의 신경이 이해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이렇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시는 건지. 청취자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대중정치인 박용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누가 더 우세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꼭 지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토론만. 우상호 후보가 조금 더 말을 좀 간결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천하의 그 가장 안정적인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그 열린우리당 때부터 지난번 2012년 대통령 선거에 홍보위원장이었나요? 아마 홍보본부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로 하는 거는 가장 뛰어난 분인데. 그렇죠. 원내대표도 하시고. 토론회에서 그 발군의 실력이 잘 드러난 것 같지는 않다. 아쉽다. 그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불안한 안타까운 현안이 또 발생을 해서 지난 16일에 북한 남성이 바다를 건너서 결국 이제 귀순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해안가 배수로가 훼손돼 있었고 군 감시 장비에도 포착이 됐는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게 좀 총체적인 경계 실패 아니냐 그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계 실패죠. 이거 뭐 제가 여당이니까 이런 문제도 감싸고 그래야 되나 뭐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들이면 다 이게 무슨 일인지 대부분 알 겁니다. 최근에 뭐 우리 표창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최근 한 10년 동안 전자적 장비들을 통해서 뭐 움직임, 뭐 이상징후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이 직접 뭐 망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좀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는데 이게 흔들리는 게 사람이 들어와서 흔들리는 건지 아닌지를 짐승인지 바람인지 그렇죠. 이거를 안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기강이 좀 해이해진 지휘 체계가 좀 해이해지고 그러면 그거 좀 멧돼지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바람일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를 지키는 그 일선에 계시는 분도 힘든 줄 아는데 이걸 누가 결정해 줘야 되냐면 우리 일선 장병들이 아니라 지휘 체계의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래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장비에 기반한 솔선수범하고 그 늘 깨어 있는 이런 안보 정신, 군인 정신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휘관들에 대한 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질책도
그다음에 징계도 불가피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그 남성이 기순자가 아니었다라면 무장 공비였다면 뭐 이거 뭐 말도 못하는 거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라도 보다 민감하게 이런 문제를 좀 대응해야 된다. 네. 일벌백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여당에서도 상당히 좀 그 경기를 하셔야 될 게 최근에 보면 강화에서도 그런 월북 그 문제, 탈북민의 월북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에서도 뗏목 그런 기순 문제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계속 그 경계 실패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나 징계 처벌도 좋겠지만 뭔가 시스템적이거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뭐 고민도 좀 해보겠습니다. 매번 국방부가 그래서 뭐 예산이 더 필요하고 뭐 더 뛰어난 장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이 예전에 노크 기순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지금 경계 실패로 지적받았던 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군의 지휘 체계, 지휘 감독 체계, 그다음에 경계에 있어서의 실패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먼저 이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의도 박대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